58살의 서연은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 새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텅 빈 거실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공허했죠. 그런 그녀에게 옆집으로 이사온 35살의 지우는 마치 딸 같기도 친구 같기도 한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세대를 넘어 묘한 친밀감을 쌓아갔고 서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유학 중이던 아들 민호가 귀국하면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지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서연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사랑인지 집착인지 알 수 없는 감정, 모성애와 질투 사이의 경계, 그리고 결코 밝혀져서는 안 될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세 사람은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지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민호는 왜 그녀를 어머니에게 데려온 걸까요? 그리고 서연이 느낀 그 감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혼 첫날 아침, 낯선 향수 냄새가 집 안에 퍼져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집인데, 내 공간인데 왜 다른 남자의 냄새가 나는 걸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착각이겠죠.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졌어요. 새 아파트, 새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누군가가 내 뒤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죠. 58의 서연.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 없는 여자 이혼 후의 자유는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오래된 썩은 공허가 숨어 있었죠. 나는 커튼을 치고 TV를 켰어요. 화면 속 젊은 여자들의 웃음이 내게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 끝에서 낯선 여자를 봤어요. 새로 이사 온 듯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낯선데 따뜻했어요. 그 웃음 하나에 마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미소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요. 저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지우라고 해요. 목소리가 참 맑았어요. 게다가 외모도 정말 아름다웠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렇듯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저는 서연이에요. 나도 모르게 존댓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20년도 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왠지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이사 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지우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친구들도 다 멀어졌거든요. 다들 부부 단위로 만나다 보니 혼자가 된 나는 자연스럽게 소외됐죠. 지우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니멀한 인테리어에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요가 매트와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죠. 피트니스 강사예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모든 동작이 우아하고 여유로워 보였죠.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서연 씨는요? 나도 혼자예요.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가 편해요.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내 이야기는 잘 들어줬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커피를 마시거나 함께 산책을 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지우와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그녀는 내게 딸 같기도 했고 동시에 친구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혼자 있기 싫은데 같이 저녁 먹어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생일을 혼자 보낸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나도 작년 생일을 혼자 보냈거든요. 지우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생각보다 훌륭했죠.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한 병. 분위기가 제법 근사했습니다. 와인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였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로 흘러갔죠. 지우가 먼저 속내를 꺼냈어요. 사실 저 사람들한테 항상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착하게 굴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진짜 저를 봐주지 않아요. 다들 겉모습만 보고 제 마음은 궁금해하지 않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작았어요. 나는 당신을 봐줄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죠. 지우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10대 때 첫사랑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뭐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울었어요. 나는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이 감정이 대체 뭘까? 나는 여자인데 그녀도 여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지우와 나는 더 자주 만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래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아요. 그때 지우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나는 몸이 굳었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호였어요. 내 아들 말이죠.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며 2년째 소식이 뜸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귀국해 공항으로 마중 나와줄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 알았어. 몇 시 비행기야? 통화를 마치고 나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내일 귀국한대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 좀 긴장되네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겠다.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그녀의 표정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줬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 나갔어요. 민호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빛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엄마, 오랜만이야. 민호가 나를 안았어요.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일 있어? 차 안에서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사업이 잘 안 됐어. 빚도 좀 졌고 얼마나? 5천만 원 정도.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내 아들인데 어떡해요. 도와줘야죠. 알았어. 천천히 갚으면 되지. 우선 집에 가서 쉬어. 민호는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 여자친구 소개할게.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야. 나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민호는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늘씬하고 우아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 민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마, 괜찮아?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앉으세요. 어머님. 지우가 의자를 빼주었어요. 나는 기계적으로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옆집에 사는 그녀가,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녀가 내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식사 내내 나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민호와 지우는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귄 지 6개월 됐어. 지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힘들 때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로 나를 처음 본 것처럼 말이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부탁해.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우와 나는 단둘이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상 참 좁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 같은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짓이라니요? 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만난 것 뿐인데요. 지우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우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처음부터 민호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지우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언제나처럼 상쾌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나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지우는 순순히 따라왔어요. 내 집 거실에 앉은 그녀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어머님? 그녀의 태도가 나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민호 엄마라는 걸.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사랑하니까요. 민호를. 거짓말. 당신은 나한테도. 내 말을 지우가 끊었습니다. 맞아요. 당신한테도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지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전 원하는 걸 얻는 사람이에요. 민호도 당신도 모두 제가 원했던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민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요.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건 어머님 마음이에요.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민호가 믿을까요? 오히려 어머님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텐데.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아들의 여자친구와 이상한 감정을 나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우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목적이 뭐야? 지우는 뒤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날부터 나는 지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지우는 과거에 유부남과의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의 아들을 유혹해서 거에게 돈을 받아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었지만요. 그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녀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내 옆집으로 이사 온 거였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왜 나한테 먼저 접근한 걸까? 민호를 노렸다면 나는 필요 없었을 텐데 말이죠. 사설 탐정이 건네준 파일을 보다가 나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지우의 노트 사진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연, 58살, 이혼, 외로움, 취약함 먼저 접근할 것, 민호보다 중요할 수도. 나는 손이 떨렸어요. 이 여자는 나를, 내 약점을, 내 외로움을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호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사흘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들어가도 돼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뭐가 피곤해? 이 모든 게 다요. 민호 씨 상대하는 것도, 어머님 눈치 보는 것도. 지우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실 저 민호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왜 사귀는 거야?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 빚 때문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민호 빚은 내가 갚아줄 건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지우는 피식 웃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순진하시네요. 민호 씨 빚이 5천만 원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2억이에요. 그것도 사채업자한테 빌린 거예요. 뭐라고? 민호 씨는 어머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저한테 제발 같이 어머님을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죠. 어머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야 한다고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민호가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다고? 지우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전 처음에 민호 씨 편에 설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어머님을 설득하고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로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전 어머님한테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손을 잡았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거짓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만 도망가요. 서연 씨. 민호 씨한테서, 이 상황에서, 모든 것에서. 지우가 내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나는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젯밤 일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가 건넨 커피를 마시며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비밀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가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내 집 안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각도로 봐서는 창문 밖에서 누군가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았죠.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 영상이 퍼지면 나는 끝장이에요. 아들한테도 세상한테도 말이죠. 그때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잘 받으셨죠? 2억 원 주시면 삭제해 드릴게요. 내일까지 입금하세요. 계좌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지우의 계획이었던 걸까?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돈을 뜯어내려고? 나는 곧바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미칠 것 같았어요. 결국 지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지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나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야? 영상이랑 협박 문자. 나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들이밀었어요. 지우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정말 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문자 받았어요. 지우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말로 똑같은 협박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다만 요구 금액이 달랐어요. 지우에게는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죠.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민호? 설마요, 민호 씨가 왜요? 하지만 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출장을 간 게 이상했어요. 갑자기 떠난다고 하더니 하필 그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나는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 민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 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지금은 안 돼. 일 때문에 바빠. 거짓말하지 마. 당장 와. 안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2시간 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가 물었어요. 정말 민호 씨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야 해. 2시간 후 민호가 집에 왔어요.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른 거야? 나는 휴대폰을 그에게 던졌어요. 민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찍은 거 아니야? 미쳤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그럼 누가 한 거야? 내가 출장 간다고 한 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그 사람들이 날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빚이 2억이라고 했잖아. 그 돈을 못 갚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야.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민호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정직하게 말해요. 당신이 그 영상 찍은 거 맞죠?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당신 거짓말하는 거 나도 알아요. 사채업자는 무슨 당신이 직접 어머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진실이 뭔지 제대로 말해봐. 둘 다 민호와 지우는 서로를 노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다 말할게. 지우, 넌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했잖아. 엄마 재산을 노리고 내게 접근한 거 맞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과거에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했다는 거, 그래서 나도 너를 이용하기로 했지. 내가 엄마한테 접근하게 만들고 엄마 돈을 빼내려고 했어. 나는 숨이 막혔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니. 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진심으로 감정이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 너희 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거야. 민호의 고백에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똑같아.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나가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지우도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혼자 남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아들도 지우도 모두가 나를 이용했던 거죠. 다음 날 나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퍼질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결국 협박범이 요구한 돈을 주기로 결심했죠.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어요. 내 전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송금 후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불안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갑자기 지우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였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우의 집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약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 바닥에 지우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인 것 같았어요. 지우야. 나는 그녀를 흔들었어요. 지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현씨 구급차 부르게 버텨. 그때 지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휴대폰 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영상에는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내 집 창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민호가 직접 찍은 거였어요.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가 지우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는 지우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돈뭉치였죠. 지우, 넌 엄마한테 계속 붙어 있어.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엄마를 무너뜨려. 그럼 내가 약속한 대로 5천만 원 줄게. 영상 속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만약 네가 배신하면 내 과거를 전부 폭로할 거야. 알지?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알고 나서 진심이 됐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민호가 날 협박했어요. 어머님한테 접근하라고, 안 그러면 죽인다고. 지우는 피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민호에게 이용당한 또 다른 희생자였죠. 병원에 도착했지만 지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는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우가 어떻게 됐어?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한 짓이잖아.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영상 다 봤어. 내가 지우를 협박한 것도, 카메라로 나를 찍은 것도.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 빚은 핑계야. 넌 그냥 나쁜 놈이야.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깨어났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죠.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오셨어요? 당신이 걱정돼서. 걱정은요? 전 어머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당신한테 이용당했지만 그래도 당신의 진심은 느꼈어요. 적어도 마지막에는요.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그게 어머님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호는 사기와 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내가 직접 고소한 거였어요.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지우를 이용했던 거였죠. 지우도 공범으로 조사받았지만 그녀 역시 피해자라는 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났어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있고 지우는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우리는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의 동생 지민이에요.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우에게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요. 뭐라고? 심장마비였대요.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우가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유품 중에 어머님께 전해달라는 게 있어서 왔어요. 지민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고요. 지민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언니가 죽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무슨 소리야? 언니는 어머님을 잊지 못해서 매일 밤 울었어요. 약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셨죠. 그러다 결국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민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전 언니의 복수를 하러 왔어요. 어머님이 언니한테 했던 것처럼 어머님도 고통받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나가. 당장 나가. 곧 다시 올게요. 어머님.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그 미소는 지우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내려다 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지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지만 끝은 진심이었어요. 사랑했어요. 서연 씨 그리고 미안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유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조차 거짓이었을까요?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나는 커튼을 쳤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죠.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내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뭔가 살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랑, 증오, 후회? 나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살아남았어요. 모든 배신과 거짓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이겨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았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 며칠 후 나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요. 짐을 싸면서 지유가 준 향초를 발견했어요. 아직도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고 주변도 조용했죠.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뒷모습이 지우와 비슷해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지우는 이제 없어요. 그녀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지유도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나는 쓸쓸하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왜냐하면 지민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분명 다시 나타날 거예요. 언니의 복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때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칠까요? 맞서 싸울까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속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어떤 거짓말에도요. 나는 이제 더 강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유를 봤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죠. 미안해요, 서연 씨. 지유가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갯잎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요. 지유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